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이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포착한 모양입니다. 추락사 한 경찰이 직접 마약을 준비해서 가져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 파면 팔수록 의문스러웠습니다. 단순한 동호회 모임인 줄 알았더니 수사할수록 마약과 연관된 정황이 포착된 거죠. 해당 경찰관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증언,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된 주사기. 일행 중 일부에게서는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고요. 경찰이 숨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직접 마약류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마약을 어디서 확보했는지도 수사해야겠죠. 구매 여부 등 구체적인 마약 확보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시신 부검이 끝나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경기도 시흥으로 가보겠습니다. 흉기 난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40대 중국인 여주인이 살해됐습니다. 주방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남편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증거 등을 채취하느라 분주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 5시쯤이에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식당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가는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범인은 50대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주인을 살해한 뒤에 흉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저녁 8시 50분쯤 인근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50대 남성을 찾아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현재 국적이 같은 것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넓으면 주차 걱정도 필요 없겠지만 도심이나 주택가는 이 자투리땅 한쪽도 너무나 귀하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차들은 넘쳐나니 기계식 주차만큼 효율적인 게 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계니까 종종 기름칠도 해줘야 하고 점검도 자주 해줘야 하는데 법이 물렁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점검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0.8%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서서 점검을 받겠습니까?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1시간. 전문 업체와 119가 출동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관리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차에 타는 걸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도 있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3건. 올해 7월까지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기계로 인한 결함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계는 40%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 같이 무거운 차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때 사고까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거. 검사 주기가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전국에 5,600여 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고작 0.8%.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의 신사옥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직원들은 너무 설레죠. 회사가 잘 돼서 신사옥도 짓는다니 뭐 덩실덩실. 무엇보다 어린이집도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채용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복지를 강조하기도 했다네요. 꿈에 부풀어서 이런저런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백지화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야 할 공간은 사무실로 변경됐습니다. 왜 없앤 거냐 물었더니 수요가 적어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임원은 사원들과 회의 중에 이런 발언도 했대요. 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벌금이 훨씬 싸다. 네, 싸다. 직원이 1,500명이나 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 이런 큰 기업마저도 인식이 이렇다니요.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최근 미국의 한 석학은 이렇게 머리를 쥐면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애 낳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누울 자리조차 없는데 다리를 어떻게 뻗겠습니까?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신사옥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 직원들의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피스공원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이제 오피스공원. 갑자기 직장 어린이집이 백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신사 A 임원은 지난달 30일 사원들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자신이 반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고 언급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공간 임차해서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대면서 현행법상 상시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에 이르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게 더 낫다고 발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보육 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상 직원이 93명에 불과했지만 어린이집 설치와 연간 운영비로 1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위탁 지원의 방식도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도 사측이 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재택근무나 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보냈어요. 어린이집이 개설된다고 해서 입사한 케이스들에 대한 기망인 거죠, 이건.